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정리 매매가 다 끝났어요. 그죠? 네, 정리 매매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패, 즉 이제 비상장 장외로 가게 됐습니다. 장외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네, 이거를 정리 매매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더 좋은 참고가 좀 되지 않았겠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비상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그 장부 가치에 비해서 결국 정리매매 막바지 시총인 11억, 11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는 너무 헐값 아니냐. 비상장, 즉 장외 가서 한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끝까지 가져가서 여기서 어떤 투쟁을 좀 하고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치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과거 사례로도 접근을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하고는 또 별도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요즘 그 액티브 종목이 상당히 핫한데 이런 액티브 ETF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액티브 관련해서 편입될 종목에서는 좀 대박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브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후반부에 한번 참고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문자를 한번 줘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할 것은요, 일단 그 예전에 그 실적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거는 역시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게 이제 292억으로 상장이 돼 있을 때의 자본 총계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실제로 남는 돈이 292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도 결국 292억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1억입니다. 그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300억 정도에 달하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에 가서도 회사가 살아나면은 어느 정도는 주주분들이 돈을 건질 수 있을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정 의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에요. 그죠? 이거는 감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을 좀 거부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감사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의견 거절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우리가 장부상의 수치 같은 경우들을 100%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본 총계가 29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 가치만 높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걸 100% 신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물량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하튼 장부 가치가 좀 있으니까 비상장 가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상폐기업부라는 데서 그 거래를 좀 하게끔 만들었죠. 금년부터는 KOTC 시장에서 상장 폐지 기업부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만 의견 거절이나 또는 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권을 받은 그런 기업은 이 KOTC 상폐기업부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의견이 금년도치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뭐 내년 초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좋아지면 몰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KOTC 시장에서는 거래가 좀 힘들고 당분간은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래가 초반엔 잘 안 이루어지겠죠. 일단 요걸 좀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10대 1 무상감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10대 1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주를 한 주로 줄이는 거예요. 100주 갖고 있으면 10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물론 재무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자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감자를 해놨다가 다시 그 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100%예요. 그러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가 또 증자를 할 때는 주주 배정으로 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뭐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의 우호적인 쪽의 투자자에게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화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시들을 비상장 가서도 공시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전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주주 가치가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당장 비상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의 어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한 소식이나 또는 뭐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실시간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고 문자 한 통을 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그 좋은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장 가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좋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산타클로스에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액티브 종목에서는 꼭 그 기회를 잡아서 대박을 한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액티브 종목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대박 기회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